네, 2023년 9월 26일 이정훈입니다. 김대중 씨의 아들 김홍걸이 발의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민주당이 아니지. 그 전에 김홍걸이가 먼저 반응하고 민주당 전원이 발의해서 만들었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적행위를 금지한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다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참 헌법재판소가 정권이 바뀌니까 판단을 해주네요. 문재인 정권 내내 시간 끌기 하다가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김정은을 끌어내리기 위한 싸움을 할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여정 하명법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참 웃기고 한심한 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몇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으로 전단을 띄웠죠. 그 중에 일부는 정치적인 사람도 있었고 참 양심적으로 하는 탈북자도 있었습니다. 2018년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또 그해 가을 북한에 가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9.19 군사합의 하면서 9.19 군사합의가 지금 우리를 꽉 조여매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아주 북한에 퍼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발해서 이제 북한에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띄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하려면 돈이 좀 들어요. 대형 풍선이, 우리가 저 풍선에다가 바람 불고 풍선 툭 띄우면은, 입김 불고 띄우면은 뚝 뜨다가 가라앉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공기는 이 대기하고 거의 성분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 풍선의 무게가 붙어졌기 때문에 손으로 탁 쳐주면 뜨지만은 결국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돼서 날아가지는 못해요. 이 공기 중에는 뭐 산소가 몇 %, 질소가 몇 %인데 위로 뜰 수 있는 기체가 있어야 이게 뜨고, 그 다음에 이게 혼자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바람에 맞춰갖고 띄우곤 했는데, 바람을 거슬러 가려면 약간의 모타도 달아줘서 그래야 가죠.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산을 하는 겁니다. 10km쯤 가게 되면은 북한은 어딜 거다. 거기서 이제 풍선이 탁 터져갖고 전단이 뿌려지게 하는 거니까 이게 돈이 제법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돈을 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전단이 뿌려지면 북한이 아주 싫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김여정이 요즘 좀 조용하던데. 김여정이가 2020년, 그러니까 2018년에 문재인이 두 번 그렇게 김정은을 만나고, 그 다음에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이 일어나죠. 그래서 개망신을 당하죠.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판문점에서 트럼프를 한 번 더 만났다가 또 노딜을 당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삐져갖고 이제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년 6월 4일에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비난하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데 그걸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씨의 아들인 이희호 씨의 아들인 김홍걸 씨가 국회의원이었는데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 민주당 전원이 벌떼같이 붙어가지고 통과시킵니다. 그때 김여정이가 한 담화를 보게 되면 2020년 5월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현 일대, 전현은 그 휴전선 일대를 얘기합니다. 전현 일대에 기어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비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 짓을 벌여놓은 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 자기도 신문을 봤다는 거죠. 대한민국 신문.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 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대는 것이다. 라고 한 후, 나는 원래 못된 짓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못 본 척하는 문재인이 밉다.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결코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제 6.15 선언이 20주년이 돼가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김홍걸이가 6.15 선언은 김대중 씨가 북한 갔다 오고 난 후에 한 거잖아요.
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발의를 하고 민주당이 벌떼같이 통과시켰던 법입니다. 그 즉시 이제 여러 애국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했는데, 재판을 해달라 그랬는데, 계속 질질 끌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야 위헌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계속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판단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7대2, 9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서 7대2로 위헌이다 나왔는데, 이것이 합헌이다, 위헌이 아니다고 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김기영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입니다. 두 사람은 여기에만 위헌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좌파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가보안법에서 이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요, 저는 이제 메카시즘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하는 기자입니다. 하도 이 땅에 좌파가 많으니까 법원에도 많고, 언론에도 많고, 대학교에도 많고, 지식인인 척하고 다 위장해갖고 붉은 짓을 하고 있죠. 그런 자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주면요, 북한에서 내려온 저격수가 안전한 은시처에 들어갔다가 난 그런 줄 몰랐다고 나중에 오리발 내면 되니까 액션할 수도 있어요. 뭐 간첩질이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박원순 죽음에도 그런 요소가 없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북한은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내란 외환을 규정하는데, 내란은 우리나라 땅에서 일으키는 뭐 군사 쿠데타, 물론 성공하면은 내란이 아니고 혁명이 되겠지만 그런 거라든지, 누가 불법으로 막 분규를 일으킨다든지, 그게 내란이죠. 그 다음에 외환은 외국에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이게 외국으로 보게 되면은 북한의 독립을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분단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분단된 적은 없는데, 그들이 이제 대일본 제국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일본은 그때 대일본 제국하니까 군주를 그대로 두고 이제 공화당 요소를 하는데, 이 체제를 깨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나 또는 정부는 필요 없다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참칭법인가? 그거는 이제 자기네 천황을 모욕하면 안 된다는 법하고 체제유지법을 만들었어. 그걸 단속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리하다라는 주장은 일제 때도 일본에서 마이니츠나 이런 언론들이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본 제국이 군국주의로 가서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새롭게 민주국가를 만들죠. 그런데 그러한 일본에서 공산 세력이 들어와서 일본은 공산화하려고 했어요. 일본은 이제 굉장히 민주화된 체제로 가야 되니까 과거의 체제유지법이나 참치법 같은 거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제 법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그와 유사한 법을 만들어서 일본 체제를 깨는 자들은 막는, 그 선봉되는 일본 경찰이죠. 그런 식으로 일본도 그런 법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자기네 체제를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뭐 패트리어트 같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게 우린 국가보안법인데, 뭐 북한을 우리나라에 포함되지도 않고 외국도 아닌 이자들, 또 그 자들에 동조하는 우리 쪽 세력을 잡는 게 보안법인데, 옛날엔 방공법이었죠. 이거를 386 주사파들이 정권에 들어가고 국회에 가면서 계속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유로 뭐 수도론, 다스카피탈, 수도론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자본론이죠, 자본론. 근데 캐피탈이 저런 뜻도 되니까 그거를 보거나, 뭐 저희 때 그거 많이 보려고 그랬죠. 공산당 선언도 보려고 그랬고. 그래서 저도 일본어를 한자로는 읽을 수 있는 게 일본어로 된 그런 좌파 서적을 보려고 일어는 한자로 읽고 조사는 일본말로 공부하고 떠듬떠듬 그렇게 공부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문의 저를 열어달라고 하면서 그거를 해서 알고 나서 이건 아니다 하고 할 합리성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쪽으로 가서 그걸 선전선동으로 퍼뜨리는 세력이 주사파였죠. 그 위에 것들은 보지도 않고, 뭐 프리드만이라든지 에릭 프롬부터 쭉 이어지는 많은 그런 그 서구의 사회 철학 이론은 보지 않고 공산주의 이름만 보고 글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적 행위를 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이적 행위를 금지하는 보안법 전체를 날리고 싶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그걸 법을 다 없애버리면, 위헌으로 해버리면 북한을 어떻게 할지 다룰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니까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이적 표현 금지하는 7조를 무력화하려고 계속 헌재에다가 소송을 내는 겁니다. 매번 이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이적 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6대3으로 합헌. 또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것도 역시 합헌 나왔습니다. 보안법이 다시 유지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법원에 또 언론에 정치권에 386 주사파가 많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위헌으로 보자고 하는, 특히 헌재가 이제 8번이나 다루다 보니까 그런 위헌으로 보는 재판관이 늘어납니다. 이번 보안법 7조에 대해서 이걸 위헌이라고 본 사람이 있으며, 김기영, 문영배, 아까 김여정, 하명복도 합헌이다 본 사람이 김기영, 문영배였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미선 씨가 이거를 7조를 위헌으로 봤습니다. 근데 다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깨졌는데, 자, 김기영 재판관이 누군가 하면은 68년생 원숭이띠입니다. 홍성 출신이고요. 충남 홍성초등, 홍성중학, 홍성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죠. 사법연수원 22기.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좋아서 판사를 했습니다. 저는 김기영 씨, 이때 2학번들이 한참 이제 81학번들이 주사파의 시작이고, 68년생이면은 87학번쯤 되겠네. 87학번, 87학번, 86학번쯤 되겠네. 그들이 한참 서칠 때인데, 저는 김기영 씨가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좌파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죠. 판사로 있을 때. 그가 이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각을 했는데, 그가 다시 하면서 이거는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인정했어요. 대법원의 결정을 거스른 거죠.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이 김기영 씨에 대해서 직무감독권을 발동하고 징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는 이제 지방법원 부장에서 끝나고 고법 부장은 안 되는가 보다 라고까지 했었답니다. 네. 그런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정동영 씨를 이기고 노무현이 하도 실정을 많이 했으니까 당선이 됐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좌파들이 그 패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엉터리 뉴스 갖고 촛불 시위, 쇠고기 수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 사람들을 재판하게 되니까 신영철 대법관 주인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 재판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김기영 씨가 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친촛불 시위, 친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이런 판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된 거는 문재인 정권 때죠. 아주 문재인 정권이 쇼를 했어요. 국민공모로 누구를 추천하면 좋으냐 하고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받아서 지명했죠. 국회에서는 난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7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7표가 반대를 하거나 기권했으면 안 됐을 텐데, 네. 그런 사람이고, 문영배 씨는 65년생, 그럼 뱀띠인가요? 경남 하동 사람이고, 그쪽에서 대하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법대를 나왔죠. 그리고 사법연수원 18기, 그리고 성적이 좋아서 판사를 쭉 했는데, 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판사를 한 향판입니다. 그도 이 김기영 씨 그 이듬해, 그는 18년이 됐고, 이 사람은 2019년에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으로 재판관이 됩니다. 아까 김기영 씨는 국회 추천인데
국회 중에서도 그 당시 여당인 민주당 추천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추천한 거고. 이 사람도 진보적이죠. 이 두 사람이 아까 김영의정 하명법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때 의견을 낸 게 상당히 재밌어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자, 이 김여정 하명법, 북한에 전단 뿌리면은 처벌하겠다고 한 법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헌으로 해달라라고 청구를 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견해는 이렇게 봐야 된다. 어떻게 보느냐. 전단 뿌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비난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북 합의서를 준수하면서 접경지역 주민은 또 안전하게 하면서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이 법은 합헌이다 판결합니다. 그런데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자, 북한이 이제 우리가 삐라를 뿌리면 뭐 쏘고 뭐 그랬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도 응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문재인 여권 사람들이 북한이 그렇게 우리한테 포를 쏘니까 우리 국민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전단을 뿌리는 걸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김영도 이런 헌법재판관들은, 야, 우리가 그거 했다고 북한이 총을 쏘면은 우리가 그 한 게 잘못이냐, 쏘는 게 잘못이냐. 응? 그래서 우리 국민이 희생을 입었다면은 쏜 북한이 잘못이지. 근데 이거를 그렇게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거를 전단을 뿌린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는 이거는 궤변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책임을 북한이 못 묻으니까 우리 국민한테 묻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헌법 정신 원칙에 위배된다. 책임 없는데 책임을 이 사람이 쏜 놈이 저놈인데 왜 이 사람한테 처벌을 하게 하느냐. 자, 어떤 판단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아직 헌재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죠. 그때 이미영 씨인가 여기 머리에다가 이제 여자들 뭐라나 롤이라 그러나 말 감고 나와서 그랬는데, 그때 분명히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해서 만장일치로 나오게 했었죠. 헌재가 판사들을 쭉 만나보면 그래요. 헌재가 굉장히 높고 센 데 같지만은 판사로서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헌재를 간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는 합니다. 대법관 될 가능성이나 고법이 갈 가능성이, 고법 부장이 못 될 것 같으면 헌재 재판관으로 차선책으로 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헌재에 있는 분들은 듣기 쉽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삐딱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김여정 하모법에 대해서는 위헌, 이적 금지한 보안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북한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잖아요. 김정은을 잡아야죠. 그리고 이제 집시법에서 윤재욱 의원이 경찰 출신, 그가 지금 집시법도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집시법을 만들어서 마구마구 시위를 해가지고 일반 국민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시위는 안 되죠. 아무리 사상의 자유가 있고 무슨 자유가 있다고 남을 침해하는 자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입법을 딱딱 해가야 됩니다. 문재인은 입법도 하지 않고 탈핵 정책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국사범으로 잡아야 돼요. 이재명이는 잡범이고. 어? 지금 이렇게 김여정 하명법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게 북한에 뭐라 그러면 그게 다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나가고, 그리고 더 큰 한반도의 근원 악이 되고 있는 김정은을 잡아야죠. 조금씩 희망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